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대동강TV가 1만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북한 민주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대동강TV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10만, 100만의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 조선정세 시간이고요. 오늘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 실제 영상을 입수한 적은 없거든요. 저희 대동강TV가 북한 해외 노동자 착취 실태에 대한 실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 합숙소 내부에서 찍은 실제 영상을 저희들이 제공을 받았고요.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실태, 특히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의 하루 일과입니다. 중국에 있는 경우고요. 중국은 주로 이제 여공들이 지린성이나 해룡장성, 단동 이런 데서 합숙을 하면서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수산물 가공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합니다. 자, 가슴 아프게 하루 16시간 반을 노동을 합니다. 5시 새벽 기상 식사, 6시부터 12시까지 오전 6시간 근무를 합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고요. 12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다시 6시간 오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 30분 먹고요. 7시부터 11시 반까지 야간 근무를 또 합니다. 그러면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5시간 반 취침인데 또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5시간 정도 자는 거죠. 월 휴일은 2일인데요. 2번인데요. 그나마 대사관 이런 데면 행사에 동원이 되면 휴일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휴일이 없죠. 휴일에도 사상교육이니 총화회의니 이런 걸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휴일 없이 하루 16시간 반을 노동을 하는 게 북한의 해외 노동자의 일과입니다. 어린 여공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갑니다. 자, 중국의 경우에 월급을 볼게요. 월급이 2,000에서 한 2,500위안 되거든요. 최근 일부 이 3,000위안으로 인상됐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래봤자 60만 원이죠. 좀 못되죠. 자, 국가 상납이 40%입니다. 여기에 사장 운영비로 25%를 또 떼어갑니다. 당 조직비, 보험료, 또 해외 출국 선납 비용이 500불이거든요. 미리 내고 오는 거예요. 이거 다 빚지고 옵니다. 500불이면 큰 돈이거든요. 여기서 25%를 또 떼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받는 임금은 월급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돼? 자기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콩고로 가볼게요. 콩고도 대동강TV가 확인했는데 여기는 건설이었고요. 콩고의 경우는 국방성 군수동원 총국 산하에 금은산 무역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파견이 됐습니다. 월급은 150불, 중국보다 낮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잖아요. 받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50%를 떼가고요. 국가기금, 비자비 이런 걸로 25%를 떼가요. 그럼 벌써 75%죠. 당 조직비, 보험료, 그 다음에 역시 해외 출국 선납비용 500불 상환하면 여기 또 15%를 떼가요. 그러면 실제 받는 임금은 30에서 35불입니다. 한 5만 원 될까요? 그나마 코로나 당시에는 임금을 아예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생계형으로 건설 자재를 미리 빼돌려서 암거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재가 덜 들어가니까 부실공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불만이 있을 거고 계약한 사람들이 노동자들 해고당하고 계약을 해지당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동강TV가 확보한 실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러시아의 건설 노동자 합숙소예요. 러시아의 노동 형태는 개별적으로 나가서 공사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레몬트라고 해서 인테리어, 수리, 집 수리, 가정집 수리 이런 현장에서 날품팔이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총화회의, 이게 결산회의라고 그러는데요. 매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납을 강요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상납금 미달시 귀국금지되고 처분을 받습니다. 그 상납금은 이제 소위 국가계획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상납금이에요. 그 다음에 수속비가 있고 또 비행기표 값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건데요. 지금 두 사진이 이제 같은 자리입니다. 양쪽에. 이제 큰 방에 저희가 봤을 때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앉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배인한테 지금 총화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지배인입니다. 자, 지배인이 이제 걸어 들어와서 책상 앞에, 요 앞에 이제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사람들이 앉아 계시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뭐죠? 지배인이 뭘 두 개를 들고 있죠. 하나 놨죠. 이 왼쪽 손에 있는 이게 이제 내려놓은 게, 탁자 위에 내려놓은 게 바로 장부입니다. 여기에 상납금액이 다 적혀 있어요. 누가 얼마 냈고 얼마 냈고. 그리고 오른쪽 손에 있는 게 뭐죠? 전자계산기입니다.
왜냐? 누가 얼마 냈고 누가 얼마 안 낸 걸 다 계산해야 되니까 지배인이 얼마나 강요하는지를 직접 여러분이 듣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내일 모레 아침까지 국가기획 당원들이 국가기획까지 국가기획 맞아. 국가기획까지 다른 건 다 이용할 수 있어도 국가기획까지는 지휘자 맞아. 무조건 흑단 죽어도 하고 나가야 된다. 비행기표를 이미 뗐어. 그러나 이 사장은 미련을 하니더라도 안 해버린다. 동네 당원으로서 이 허물을 들쓸까봐 걱정스러워. 그래서 11달 계획분도 주지 않고 10월달 계획분에 맞춰서 나가. 이거 할 수 있나? 10월 아침까지 계획분 낼 수 있나? 맞나? 맞네? 응, 앉아. 김문혁이. 김문혁이는 8월달, 9월달 계획분은 못했다. 10월달 계획분. 맞네? 맞네? 응, 앉아. 이성철이. 맞네? 허방석이. 맞네? 내일 모레까지 돈 받을 것 같지 않고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앉아. 비서한테 받으면 되겠어. 앉아. 비서한테 받을 건 가지고 앉아. 네, 이름이 내일 아침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일 하자. 내일에서 거기서 국가계획분이 나올 때까지 동네가 이래서 국가계획분이 나올 때까지 그게 11월 말이든 12월 말이든 12월달 가져도 않고 12월달 가져도 않으면 안 되겠다. 10월달 당창공 기념일 10월달 계획분이 돈이 나올 때 그러면 대기표 떼서 간다.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라.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라. 난 8,000원 같이 되는데, 8,000원만 받으면 돼. 8,000원만 돼. 그거야, 나 운동이니까. 아니, 거기는 뭐지? 내가 혼자 일하면 돼. 진짜, 보강석이. 얼마 나와가 사장한테 통화도 국가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가, 그럼 집에다 보내주죠. 내가 받아서 보내줄게. 보강석이. 내가 집에다 보내줄게. 그럼 그 돈도 수석비였어. 수석비. 수석비를 전부 시험비 내냐? 안 받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누가? 이놈아! 수석비 안 받겠어? 저건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수석비 시험비 뒤로 미루겠다. 이놈아! 수석비 시험비 뒤로 미루겠다. 너네 국가계획을 하기 힘들어서 수석비 시험비 안 끊기는 주의된 돈을 잠깐 뒤로 미루겠다. 이야기했어. 안 바꿨다. 저런 말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어디는 그 지효자 계획은 좀 하라.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하란 말이야. 해라. 사장한테는 굳이 돈은 나온 돈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사장이 예인이 고은 사장이 이날 이때까지 너네 말 듣고 직접 이렇게 흘러왔다. 이제는 용서가 없다. 이거야. 당원들이 당 앞에 허물을 쓰지 않겠으면 너희 당 생활에 어쩜 정치수에 어쩜을 남기지 않겠으면 똑바로 하고 나가. 8,000원이 호강석이 요새 제일 좋은 게 호강석이 몇 개야? 호강석 8,000원 돼? 네. 내고 김부 문창수에한테서 먼저 받아서 내 돈 어떻게 내면 내란 말이야. 자, 보셨죠? 이 영상은 비밀리에 찍었기 때문에 영상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녹음을 전체 분량을 녹음했고 지금 일부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렇게 매일매일 시달리고 만일에 상환금을 못 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정하고 상환금을 내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으셨습니다. 변화의 싹, 변화는 노력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지린성 허룽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소요 사태가 있었다 라는 걸 대동강TV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임금 체불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2천여 명가량이 폭동을 일으켰고 현장 간부 1명이 사망을 했죠. 그래도 이 전승무역 폭동 이후에 대우 및 근무 환경이 일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의식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항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일 8시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12배 이상 일을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룽시 소요 사태 이후에 전중무역 폭동 이후에 북한 관리인과 간부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전중무역 사태가 2월 말 이것도 대동강TV가 보도해드렸죠. 단둥에 있는 노동자들이 귀국을 요구하고 출근을 거부하는 그런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라는 전언입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 대동강TV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변화는 노력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위상,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피와 땀의 결과였습니다. 4.19 혁명부터 시작된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선택하시고 스스로 북한의 미래를 개척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대동강TV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